자, 넥센테크 종목 진단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님께서 말씀을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넥센테크 1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5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비중 50%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점 급등하기 전에 저점이 6,000원짜리예요. 급등하기 전에 저점이 6,000원대, 6,000원에서 7,000원 박스권, 그죠? 그 이전의 저점은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면서 13,000원대까지 올라왔었고 13,950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이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2배의 파동이 나왔다. 그거는 재료로 인해서 단기적인 급등이다. 다만 그 재료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최대 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다 라고 우리 엠들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한 만큼 아무래도 최근에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지분 매각 관련되어서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은 있어요. STX 엔진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SK증권도 마찬가지고 삼부토건도 예 마찬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 지분 매각 관련해서 조금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인데, 가블메탈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러한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길게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즉 만약에 매각이 되거나 지분이 매각이 된다,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짧게만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여타 다른 호재성 재료라고 볼만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일단은요, 뭐 그나마 실적적으로 뭐 흑자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악재로 볼 수가 있겠죠. 즉 기본적인 재료라기보다는 최대주주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파동이 나온다라는 점 참고들 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우리 엠이 지금 뭐 비중 50% 몰빵이다라는 것도 조금 아쉽고, 그것도 상당히 좀 큰 어떻게 보면 실수예요. 실책. 예, 상당히 큰 실책이에요. 이런 종목에는 50% 실는 거 아닙니다. 네, 이미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는 아마 4,000원대, 5,000원대예요. 4,000원대, 5,000원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좀 비싼 금액인데 여기에 50%나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간과하셨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요 넥센테크는 급등 종목입니다. 급등 종목은 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조정을 받을 때 네 들어가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넥센테크의 종목의 성향을 보면요, 흔히 이러한 단기적으로 100% 올린 종목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세력들이 만들었겠죠. 그죠? 세력들이 만들었겠죠. 세력의 성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일선을 깨는 거를 좋아하는 세력도 있고 5일선 깨는 거에 대한 되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다. 지금 넥센테크의 주가의 움직임 보면은 보세요. 종가 기준으로 5일선 깨진 거는 최근에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요 6월 22일 날 마이너스 6.5%. 근데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5일선 위로 올려놨죠. 그 이유도, 그 이튿날 오늘도 마찬가지. 네. 장중에 무너뜨렸어도 빠른 반등. 장중에 무너뜨리면 아래꼬리 달고, 장중에 무너뜨려도 아래꼬리 달고, 장중에 무너뜨려도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 네. 그러한 만큼 오히려 이거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5일선 터치 혹은 5일선 아래 내려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예, 제가 왜 자꾸 저점 매수, 지지 매수 이런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5일선이 밑에서 매수했을 때 마이너스 3% 4% 빠진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요거는 손절을 해버리면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원님이 지금 매수하셨다시피 1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5일선이 얼마예요? 지금 현재 12,350원 정도가 5일선이 되겠죠? 자, 오늘 차트 캔들에다 이름 올리면은 5일선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12,350원이 딱 나오네요. 딱 12,350원이 5일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손실 구간이에요. 손실 구간. 네, 5% 손실 구간. 네. 만약에 여기서 2% 3% 더 빠진다, 7% 8% 또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걸 알면서도 뭘 할 수가 없다? 뭘 할 수가 없다? 손절을 할 수가 없다. 단기 추세가 무너진 걸 알면서도 손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손절도 짧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넥센테크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지금은 그래도 매수가 대비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철저하게 단타로만 대응을 하세요. 네, 13,500원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12,000, 예, 이런 경우가, 예, 12,200원 손절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12,200원, 예. 12,200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뭐 5%나 10% 잡으셨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요 12,300원 오면은 한 5%에서 10% 더 잡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비중 50%나 되니까 일단은 반등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앞으로 매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비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주가의 예측, 우리가 이 종목을 이 가격에서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 이러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사고, 호가창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사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공할 뭘 높이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세력 분석도 마찬가지고,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우리님들 분석을 잘한다 그래도 100%짜리 확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20% 우리님이 너무나 분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네, 확률이 80%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20%라는 실패할 가능성이란 건 있죠. 확률이라는 건 있잖아요. 확률. 이 실패했을 때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마련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마련을 해 놔야. 2단계 안전장치, 3단계 안전장치, 4단계 안전장치, 이렇게 해서.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중 조절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매매 전략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넥센테크 종목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